나는솔로가 실제로 방송되기 불과 몇 주 전에 저희 동기들끼리 만나서 삼겹살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송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개업하기로 했다 전격적인 결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 다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네, 유튜브 임기응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로펌, 대형 회계법인 출신 홍은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보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예능인 나는솔로 15기 광수로 출연하신 송영규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는솔로 15기에 광수로 출연했던 송용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5기 광수로 출연하셨던 송용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로펌 변호사와 개업 변호사의 업무와 일상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둘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죠? 저랑 홍은기 변호사님은 법학전문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입니다.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냈고 필드에 나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프로 방송인이 다 되셔가지고 말씀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3년간 로스쿨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이고요. 그리고 로스쿨 자체가 수업 듣고 남아서 공부하고 뭐 이러던 것이 거의 반복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거동락하던 사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최저점에 있을 때 그 3년을 같이 보낸 사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돈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로스쿨이라는 그 3년 생활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지냈던 동기들 간에는 정말 끈끈한 어떤 전우애 같은 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당시에 문기 형이랑 저도 이제 같이 한 번에 변호사 시험을 붙어보자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매우 돈독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학생들이 보통 로스쿨에 오면 공부하기 편한 복장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각자 편하게 느껴지는 옷들이 있어서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송영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파란색에 뭔가 눈꽃이 그려져 있는 집업 니트를 입고 온 적이 많았는데 그거 아직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게 니트가 아니고 파란 색깔 눈꽃 문양 후리스인데요. 아직까지도 잘 입고 있습니다. 옛날에 간호대 다닐 때 합창 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때 이제 단체복으로다가 나눠줬던 옷입니다. 입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계속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고 다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하니까 생각도 많이 나고 추억에 빠지게 되는데요. 뭐 우리 학창시절 얘기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되도록 날을 잡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펌 변호사와 개업 변호사의 업무, 일상,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송영규 변호사님 워낙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 업무하는 내용, 뭐 일상, 변호사로서의 라이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공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송영규 변호사님의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송 변호사님은 그럼 언제 개업하신 거였죠? 저는 2023년 6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송 변호사님이 나는솔로에 나가기 불과 몇 주 전에 개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솔로 방송하기 전에 개업을 했죠. 사실 저희 동기끼리 워낙 친하다 보니까 나는솔로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도 이미 뭐 너무 다들 화제였고, 나는솔로가 실제로 방송되기 불과 몇 주 전에 저희 동기들끼리 만나서 삼겹살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송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개업하기로 했다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다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필 또 변호사님이 개업하신 이름이 송백이어서 그거 뭐 어떻게 짓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 송백의 송이 저의 성씨 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소나무의 송이고 잣나무의 백이거든요. 백은 누구냐 그러면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혹시 백 변호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백은 없습니다. 네. 저는 아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로펌 변호사인데 개업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어떤 계기로 결심으로 개업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로 개업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오너로서 일을 하느냐. 저는 변호사로 시작할 때부터 개업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업소로 일할 때의 경험이나 제가 어디 소속된 직원으로서 일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다소 수동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긴 하고 전문가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된 자의 입장에서는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사건의 방향을 끌어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점도 많고, 그리고 내 분야를 개척해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사건을 하고 싶은데 사실 업소 변호사로 있으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사건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사건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싶다 욕망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퇴사하기 전 직장에서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홍은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막 이렇게 퇴근하면서 쳇바퀴처럼 내 일상이 굴러가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한다든지 뭐 일요일 반나절까지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물론 월급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은 더 책임감도 커지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더 커지는데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거면은 좀 더 어릴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업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크게 두 그룹의 직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소 변호사, 어소시에이트의 이제 줄임말이죠. 어소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요. 파트너 변호사들은 회사의 임원 같은 직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일을 따오면 어쏘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구조에서 내려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객과 접점을 찾아서 수임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업무를 실행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송영규 변호사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됐고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변호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은 섣불리 개업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또 개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송영규 변호사님은 개업할 때 뭐 특별한 걱정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개업을 할 때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간 개업을 해야지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짜로 이제 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현실적인 걱정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수임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걱정이겠죠. 내가 젊은 변호사이고 작은 사무실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때 제가 개업을 결심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옥순재수 씨의 사업 선배로서의 조언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결혼을 결심한 사이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응원해 줄 수 있고 내가 개업하는 거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들을 같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옥순이가 이제 발레 학원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옥순이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발레 학원을 차려야겠다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도 옥순이는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럼 하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 사무실 꾸리면서 카드기 같은 게 막 필요했었어요. 근데 카드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기를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업을 해서도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잘 수 있는 라쿠라쿠 침대 이런 것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해준 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들이 사업 경험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송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배이신 우리 옥순재수 씨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지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변호사들이 이 모범생처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뭔가 무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처음부터 시스템을 꾸려나가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 개업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개업을 망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개업하신 지 이제 조금 되셨는데 개업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말을 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자율성인 것 같습니다. 자율성.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도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고, 또 변호사가 돼서도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돼가지고 시키는 일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나오니까 모든 제 업무나 생활들을 자율적으로 조율하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광교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직장인 같았으면은, 아니면 로펌에 소속돼 있었으면은 뭐 항상 9시에 맞춰서 10시에 맞춰서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저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출근을 한다든지 그런 걸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도 내가 주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이런 사건은 내가 아무리 맡겨줘도 하기 싫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더 관심 있는 사건, 보람 있어 보이는 사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대단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는 처음에 착수금 약정을 하고
이제 성공보수 약정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업소로 있을 때는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기든 지든 성과로서 보상을 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정해진 월급을 받을 뿐이지. 근데 개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건을 이겨서 성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공보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성공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업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난관이 있었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임이 되지 않을 때는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건이 들어오고 하면서 쭉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말고는 사실 여러 사무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개업을 해서 이 사건을 수임을 했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의뢰인 간의 관계를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정말 이겼으면 좋아하는 사건인데 패소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뢰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결국 개업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와 본연의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사업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신경 쓸 거리가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한다든지 재판이나 서면을 작성하는 거 이외에 다른 부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왕관의 무게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웅기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된 이후에 한 로펌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로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내에서 알아주는 유명하고 큰 로펌인데 향후에 개업이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를 저희 회사분들도 간간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적어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변호사로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능력이라 함은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필요한 트레이닝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사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참 힘든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합격하고 나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또 실무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상대편 변호사분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어떠한 법정 서면을 쓰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업무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고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 보면 아니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게 놓치셨을까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고객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좋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런 시점이 아마 제가 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 변호사님을 모시고 로펌 변호사와 개업 변호사의 일상, 그리고 업무,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이제 감회가 새로운 게 옛날에는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에 꼭 붙자 이런 수험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전문가로서 대화를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느낌이었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송 변호사님이 그 나는 솔로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우리 동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훨씬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걸. 공부도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성격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주변에 얘기하기로 송 변호사님은 항상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풀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가진 것들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송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실망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귀추가 주목되는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회가 되면은 또 앞으로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와서 홍웅기 변호사님과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도였고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워낙 또 프로 방송인인 송 변호사님과 함께해서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송 변호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 변호사, 송룡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